반복되는 유재석 위기설. 문제는 유재석이 아니다 유재석 위기. 너무 어울리지 않아 위태로워 보이는 단어들이지만 또한 아주 낯설지만도 않은 조합이다. 지난 6월 13일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예능 제작 보고회에 참석한 유재석은 시청률이 떨어진 MBC 폐지 가능성을 비롯해 본인의 커리어에 대한 위기설에 대해 나에게 위기라는 단어는 매해 따르는 단어라고 솔직하면서도 너무 연연해하지 않는 반응을 보였다. 이후 그와 함께 작업해온 예능 PD들 역시 위기설에 대해 단호히 선을 그었다. 를 연출하고 과거 SBS를 함께했던 조효진 PD는 인터뷰를 통해 유재석의 위기설은 SBS 때부터 제기됐다. 유재석하고 인연을 맺은 17년 동안 약 170번의 위기설을 접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고 답했으며 위기설의 진원지인 김진용 PD는 슬프지만 형의 위기는 유재석이라는 개인의 위기가 아니라 위기라는 생각이라 진단했다. 이들의 말은 객관적으로 모두 사실이다. 당장 나 역시 8년 전 다른 지면을 통해 당시 유재석이 진행하던 KBS의 비상체제, 돌입과 다양한 소재주의 예능의 등장을 근거로 버라이어티 시대를 대표하는 유재석, 강호동 등 슈퍼머게의 시대가 저물어간다고 진단한 바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유재석은 이후에도 5번 더 지상파 연예대상을 차지했으며 특히 2020년, 2021년에는 MBC의 종영 이후 불 꺼지던 위기설을 비웃댔대 북해 신드롬으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근래 위기설로 범위를 좁혀도 그가 진행하는 TVN은 진앙조 게스트로 국민 스타인 김연아가 출연한 200회 특집으로 높은 시청률과 화제성을 기록한 바 있다. 유재석 위기설은 이번에도 틀린 셈이다. 하여 정말 흥미로운 것은 당장의 위기설과 나름의 분석도 그에 대한 판례도 아니다. 유재석의 말을 빌리면 매우에 따르는 끊임없이 부정당하면서도 되돌아오는 위기설의 반복이야말로 흥미로운 현상이다. 가장 쉬운 설명은 정점에 선 1인자에겐 일반적인 부침조차 위기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개그맨이자 칼럼니스트인 황현희는 지난해 11월 유재석이 지상파 3사 연예대상을 못할 수도 있어 위기라는 시평에 대해 오히려 유재석이 방송사에서 주는 대상이라는 타이틀로 담기에도 부족한 존재이며 대한민국에서 대상 그까짓 거 안 받아도 되는 몇 안 되는 인물이라 반박한 바 있다. 심지어 결국 그해 SBS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대상을 못 탈 수 있다는 이유로 위기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유재석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 방증할 뿐이다. 그러니 어느 정도는 호들갑이다. 하지만 재차 질문해야 하는 건 왜 대중과 매체가 호들갑을 떠느냐는 것이다. 호들갑이란 호들갑의 대상이 아닌 호들갑을 떠는 주체의 위기감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반복되는 유재석 위기설은 그의 현재 퍼포먼스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적 오류가 아니다. 그보단 대중들이 더는 유재석으로 상징되던 무언가를 볼 수 없다는 불안감을 투영한 것으로 볼 때 더 많은 것이 설명된다. 인식의 오류는 논리적 반박으로 교정될 수 있다. 반면 불안은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 강박적으로 반복된다. 돌이켜보면 유재석 위기설의 레퍼토리는 기본적으로 한 스타의 개인적 부진보다는 한 시대의 종언에 대한 형태로 등장했다. 종영 이전 일물결 2년간 이어진과 관련한 위기설은 하나의 성공한 프로그램이 방송국 매출을 책임질 수 있던 시대 대중에게 공통의 화제거리를 제공해주던 시대의 종언으로 받아들여졌다. 그가 간만에 모험적으로 시작했던 KBS가 시청률 부진으로 4개월 만에 종영하고 김구라와의 진행이라는 의외의 도전을 택한 SBS 동상이몽 괜찮아 에서 민감한 주제 앞에 먹으며 위기설이 나올 때도 한 명의 위대한 판타지 스타가 게임을 지배할 수 있던 시대가 끝났다는 개념이 동반됐다. 최근을 중심으로 불 꺼진 위기설도 마찬가지다. 프로그램 시청률이 떨어졌다는 수치상의 문제보다 트로트 가수 유산슬부터 이어진 사이드 프로젝트들의 성공, 즉 모두에게 사랑받는 존재의 분야를 넘나드는 영향력을 더는 볼 수 없다는 아쉬움이 더 크다. 이것은 분명 유재석이 1인자로 군림하던 버라이어티 예능 시대, 지상파가 지배하던 시대가 끝나가는 것과 궤를 같이 하지만 단순히 방송 트렌드의 변화로만 환원할 수 없다. 버라이어티 시대의 슈퍼머간 슈퍼스타보다는 차라리 슈퍼히어로에 가깝다. 다양한 게스트와 변수 앞에서도 매끄러운 진행을 해내고야 많은 언어의 마법사, 장시간 녹화 강행군에도 지치지 않는 체력과 집중력을 자랑하는 초인
심지어 전 국민의 사랑을 목표로 방송 바깥에서도 훈훈한 미담과 자기관리로 정치인보다 더한 수준을 보여주는 도덕군자. 유재석 본인은 그저 한 주 한 주 재밌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것일 뿐일지 모르지만 이 말도 안 되는 시대적 요구사항을 모두 클리어하며 예능인 이상의 존재인 유느님이 되었다. 그리고 그런 시대는 끝났다. 그럼에도 유재석은 여전히 슈퍼히어로로서의 국민먹 역할을 수행 중이다. 여기에 위기론이 반복되는 본질적 이유가 있다. 아마도 유재석이 마지막일 국민먹 타이틀은 그저 당대 최고 인기와 실력을 지닌 방송인을 뜻하는 게 아니다. 국민먹라는 것이 가능한 조건, 즉 세대와 지역과 성별과 정치 성향을 초월해 국민들이 공유하는 공통의 것이 여전히 존재하거나 존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상적으로나마 제공하는 존재다. 다시 말하지만 그 시대는 끝났다. 과거엔 늘 보든 안 보든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어떤 게스트가 오는지 모두들 알았다. 하지만 이젠 누군가에게 침착맨, 이말년, 이 최고의 방송인이지만 누군가는 침착맨의 인기에 의아해하며 또 누군가에겐 진용진이 최고의 창작자지만 다른 이들은 아예 그 존재를 모른다. 공통분모로서의 대중문화는 거의 붕괴됐다. 방송인의 역할도 마찬가지다. 슈퍼먹의 시대엔 방송에 대한 헌신과 전문성, 자기 관리처럼 보편성을 지닌 공통의 미덕이 장려되었다. 반면 올해 MBC로 연예대상 후보로 언급되는 기안 84는 그런 미덕과는 전혀 상관없이 태어난 김혜사는 남자의 캐릭터로 인기를 끄는 중이다. 유재석으로 상징되던 어떤 시대, 절대 다수가 공감하고 교환할 수 있는 코드와 미덕이 존재한다는 믿음의 끝? 그러니 위기다. 하지만 유재석은 여전히 국민먹라는 타이틀과 역량, 평판으로 자신의 시대를 연장하고 있다. 그러니 개인 유재석에 대한 위기설은 틀렸다. 위기는 실제하지만 유재석의 상징성은 건재하거나 건재하다고 믿고 싶은 상황의 역설. 위기설은 위기에 대한 절실한 감각만큼이나 그것이 틀렸음을 유재석을 통해 재확인받기 위해 끊임없이 반복해 회귀한다. 만약 유재석에게 정말 위기가 온다면 재미를 추구하는 예능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국민먹라는 책임감 사이의 간극이 더는 공존하기 어려울 만큼 벌어지는 순간일 것이다. 가령 나는 길에 나가 시민들을 만나 다양한 사연을 접하던 과거의 유명인사 인터뷰에 장이 된 현재보다 10배는 훌륭하고 재밌다고 생각한다. 스튜디오에서 최고의 통제 능력을 발휘하던 그가 통제할 수 없는 거리의 만남 안에서 무장해제되는 순간들은 최근 유행하는 관찰 예능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리얼리티를 선사한다. 하지만 또한 김연아, 조성진, 김혜자 등 각 분야의 대표성을 지닌 명사들을 인터뷰하고 그 명사들이 유느님과의 만남에 설레는 현재의 정형화된 형식과 정서를 통해 국민먹의 상징적 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200회 특집에서 유재석만큼이나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존재인 김연아가 출연한 것이 오직 유재석이기에 가능한 순간이라면 같은 회사의 친구 김용만이 출연해 또 조동아리 시절 이야기를 나눈 건 유재석의 무게에 의존하는 안정적 구도가 자칫 구태의연함이 될 수도 있는 한계를 보여준다. 모든 것이 파편화된 시대 세상에 아직 산타클로스가 실재한다는 믿음을 지켜주는 것과 빵빵 터지는 쇼트폼 콘텐츠를 남기는 것은 동시에 모순 없이 이뤄질 수 있을까? 어쩌면 유재석 유기설이란 한 예능인의 상징성에 너무 많은 짐을 떠맡기고 있는 이 사회의 위기 자체일지도 모르겠다.